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핵화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북 대표단엔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스님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기획보도 순서 총무원장 후보를 말한다. 오늘은 기호 3번 정우 스님을 만나봅니다. 정우 스님은 교구본사 중심의 종모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후보 정책 토론회와 발표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전에 표심을 가를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특집 대담 프로그램을 내일부터 방송합니다. 실향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한강의 밤섬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해 직항로 하늘길을 통해서 방북할 예정인데요. 두 정상의 재회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2박 3일간의 만남에서 비핵화 이행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정상의 역대 세 번째 평양 방북길에 오릅니다. 남북은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서해 직항로 방북을 합의했고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비행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남짓.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북녘 땅을 밟고 공식 일정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전례를 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판문점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공항 영접 의식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며 스스로 영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기대를 모으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도 판문점 회담과 같이 2박 3일간의 생방송, 이른바 평양 라이브가 이뤄진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1년 집권한 후 평양의 핵심 장소들이 생중계되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회담 장소로 유력한 노동당 본청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소로 사용된 백화원 초대소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은 4일간 몇 차례 회동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전망인데 주요 의제론 북한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북미는 그동안 핵리스트 공개와 종전선언의 선행 여부를 놓고 갈등해왔는데 지지부진한 북미 비핵화 협상에 결정적 전환을 이끄는 것이 과제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은 물론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북 제재 속의 경제협력 등 굵직한 의제 역시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평양에서 이뤄지는 역사적인 두 정상의 만남이 과연 멈춰진 비핵화 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 방북 대표단에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스님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공식 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방북 대표단 200명의 구성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통합과 종교교류 차원에서 대표적인 종교계 인사들도 방북길에 동행하는데 조계종 대북전담기구 민추본의 원택스님과 7대 종단 대표 김희중 대주교 등 4명이 방북합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인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도 방북 대표단에 포함돼 현정화 감독,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팀 주장 박종화 선수 등과 함께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총무원장 선거를 맞아 각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 총무원장 후보를 말한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기호 3번 정우 스님을 만나봅니다. 정우 스님은 일성으로 교구 본사 중심의 종무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호 3번 정우 스님은 조계종 제3대 군종 특별교구장을 지낼 당시 낡고 오래된 군법당을 새롭게 쌓아 올렸습니다. 35대 총무원 집행부의 첫 총무부장을 맡았던 정우 스님이 이제는 새로운 한국불교 변화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정우 스님은 전국의 교구 본사를 종단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반드시 교구 중심의 종무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구 본사 활성화 방침으로 FTA 구성을 하고 교구 본사별로 특별 분담 사찰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보고 스님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수장이 되더라도 탈권위적 행보를 약속했습니다. 승가의 디딤돌, 포교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출가해 50년이 넘는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스님이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종원에 명시되어 있는 교구 본사 주지 회의를 상설화하듯이 하면 참 서로가 발전할 것 같다 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고문단을 구성을 하게 된다면 제방의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정우 스님은 불교문화 창달과 포교활동 지원, 출가인재 육성, 열방까지 책임지는 승가복지제도 확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비구니 특별교구를 설립하고 종단의 사회적 역할 강화, 종원과 종법을 재정비해 불교 중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우 스님은 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영축총림 통도사 전 주지 홍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이어 1968년 통도사에서 월화 스님을 계사로 삼위기를, 71년 역시 월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나온 정우 스님은 오대성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에게서 화엄학을 수학하기도 했습니다. 정우 스님은 제11대와 12대, 13대, 14대 종회의원, 통도사 주지, 군종특별교구장, 총무원, 총무부장을 지냈고 현재 구룡사 회주를 맡는 등 종단 정치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전체에게 그런 것을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연세가 많아지시면 선원이나 대중처소에서 생활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교구 본사별로 노스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우 스님은 불법 홍포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원력을 이제 종단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바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혼란과 갈등의 종단적 상황 속에서 강한 리더십에다 행정력까지 겸비한 정우 스님이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모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전국의 선거인단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보 정책토론회와 발표회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어 선거 전의 표심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선거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해총 스님과 기호 2번 원행 스님, 기호 3번 정우 스님, 기호 4번 일면 스님은 전국의 교구 본사와 사찰들을 돌면서 선거인단을 상대로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인단도 그제 제16교구 본사인 의성 고운사와 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가 교구종회를 열어 각 10명씩의 선거인단을 확정했습니다. 7교구 본사인 수덕사와 8교구 본사 직지사, 백양사, 송광사가 오늘 오후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24개 교구 본사 선거인단이 모두 확정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교구 선거인단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전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불명예 퇴진으로 조기에 치러지게 된 만큼 각 후보들은 모두 참회하는 마음에서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각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종단과 불교의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 방법으로 화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깨끗한 선거가 되고 자고 없는 선거가 되게 되면 앉아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종책 설명회와 발표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앙종회가 주관하는 후보 종책 설명회와 토론회는 모레인 19일 오후 4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후보 측이 공약과 종책을 설명하고 이어서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 질문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제10교구본사인 영천은혜사에서 후보들을 초청해 종책을 듣고 이에 대해 교구본사 주지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종책 발표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종책 토론회가 성사될 경우 선거 판도를 좌우할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가 과거의 악습이었던 상호 비방과 흑색 선전을 지향하고 후보 간 종책 대결을 통한 공명정대한 분위기로 치러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특집 대담 프로그램을 내일부터 방송합니다. BBS 불교방송이 마련한 특집 대담 BBS가 묻고 총무원장 후보가 답하다는 후보 스님들의 출마 동기와 주요 종책 공약, 종단 현안에 대한 입장과 각오 등을 직접 들어봅니다. 이번 특집 대담은 BBS TV를 통해 내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오전 7시 40분에 방송되고 기호 1번 해총 스님과 기호 2번 원행 스님, 기호 3번 정우 스님, 기호 4번 일면 스님 순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특집 대담은 또 내일부터 21일까지 저녁 6시 30분에도 재방영되고 한가위 연휴인 오는 23일부터 26일 밤 9시 30분에도 다시 방영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특집 대담 BBS가 묻고 총무원장 후보가 답하다는 불자들에게 차기 총무원장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 한국불교 지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자비 나눔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라디오의 거룩한 만남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청취자들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최근 서울 마포 사옥 3층 법당에서 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난달 8월 5차례의 방송을 통해 모아진 3,800만 원을 황진영 씨 등 5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체장애 3급인 황 씨는 어릴 적 사고로 우측 손목을 다친 뒤 현재 딸을 홀로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허리 통증 속에 손자 1명을 키우고 있는 79세 이명자 씨와 외이도 폐쇄증을 앓고 있는 19세 한준수 학생, 뇌병변 1급의 5세 김민석 어린이, 전립선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해철 씨 등이 성금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은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한강에 있는 섬, 밤섬인데요. 50년 전 이곳에서 살았던 실향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았습니다. 송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 모양이 밤처럼 생겨 밤섬으로 불리는 한강 서강대교 아래 위치한 밤섬. 지난 1968년 여의도 개발 과정에서 폭파됐고 2012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당시 한강 개발 사업으로 밤섬을 떠나야 했던 실향민은 440여 명으로 이들은 고향을 코앞에 두고도 마음대로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의 고향 잃은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마포구청은 매년 밤섬 실향민 고향 방문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 밤섬 한번 가서 살았던 곳에 풀 한 폭이라도 뽑고 왔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 귀향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걸 매년 하도록 했고요.
내년부터는 밤섬 문화재로 약간 구성을 변화시켜 자연과 함께하는 축제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항상 이 마포의 가장 큰 자랑의 첫 번째가 저는 밤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향민들이 고향에 오시는 이 기회에 저희들도 함께 올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단 하루 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 하루를 새들과 나무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더 멋진 축제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2살 판영만 어르신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밤섬을 떠났지만 아직도 하얀 모래로 가득했던 아름다운 밤섬 백사장이 눈에 아른거린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고향이지만 항상 오고 싶은 마음은 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면은 항상 마음이 새롭고 실향민 아닌 실향민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싶은 부모님이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 다 계셨던 데기 때문에. 매년 고향을 찾는 실향민 수는 주로 올해는 50여 명이 채 안 됐습니다. 이들은 밤섬에 도착하자마자 조상들의 묘를 찾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막걸리뿐인 단촐한 성묘상이지만 1년에 한 번밖에 찾아뵐 수 없으니 반가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밤섬 실향민들의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BBS 뉴스 송은아입니다. 서울의 젖줄인 한강에서 우리 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발언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한 법석이 펼쳐졌습니다. 행복도량으로 꼽히는 안심정사가 주최한 호국영령 무차 수륙대제와 한강 방생법회 현장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말 오후 비가 간간히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스님과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생을 실천해 공덕을 쌓고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고기와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시 놓아주는 방생은 일체중생이 나와 다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여기는 연기적 세계관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방생은 불살생이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생명을 직접 구하는 적극적 보살행의 실천으로 여겨집니다. 물고기라든지 또 아니면 짐승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살생의 반대는 불살생이 아니라 살생의 반대는 방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잡혀서 죽을 목숨들을 놔주는 거, 살려주는 거. 태고종 안심정사는 한강 수상법당에서 방생 대법회를 봉행하고 우리 사회에 무한 공덕이 가득하기를 서원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대규모 방생의식을 통해 2,000마리의 잉어들이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함께 안심정사는 무차 수륙대제를 열고 우리 사회의 행복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한강이 삼국시대에도 전쟁터였고 또 6.25 때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또 한만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다 그분들을 천도해드리는 것이 무차 수륙대제고 물에서 육지에서 돌아가신 원혼들 다 천도해드리는 거고 이번 행사는 자연과 환경,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중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불자로서의 신심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청소년들이 불교 문화를 체험하면서 마음속 우울함과 화를 치유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주 BBS가 주최한 나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체험 우라통 캠프를 연현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년고찰 법주사를 품고 있는 속리산. 우거진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학생들이 흰 천에 천연 물감으로 색을 물들입니다. 속리산에서 만난 자연 환경은 편안함 그 이상을 선물합니다. BBS 청주불교방송이 충북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교 문화를 체험하며 자아를 성찰하고 학습에 찌든 우라를 치유해주는 힐링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교에서 맨날 공부하다가 바깥에 나와보니까 좋아요. 염색하고 심폐소술 자세히 알아봤고 그래가지고 많이 재밌고. 지금 요즘 아이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사실 어떤 빡빡한 일정, 그다음에 어떤 아토피성 질환, 어떤 도시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와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숲속에 자연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소할 수가 있고요.
야외박물관 법주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십여 점의 불교 문화의 위대함에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법주사 곳곳을 둘러보며 숨은 보물들을 찾아가는 아이들.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귀를 종긋 세우고 혹여나 잊어버릴까 종이에도 적어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석재연못 석연지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인 법주사 팔상전을 보며 자연스레 불교 문화에 대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예의를 지키는 거,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고 또 절에 갔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경건한 마음, 그리고 또 그런 색깔 칠한 거, 그런 어떤 문화 양식까지도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건드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문화 계승이 우리 삶에 녹아 들어오는 그런 것을 보아줄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있던 금신 걱정, 막 시험이나 공부나 그런 거 그냥 다 스트레스 잊어버리고 갈 것 같아요. 청주 BBS가 마련한 나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체험 우라통 캠프. 미래의 어른불자가 될 지금의 청소년들은 1박 2일 동안 펼쳐진 우라통 캠프를 통해 마음의 긍정의 씨앗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돌탑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비의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해발이 높아 추위가 그만큼 일찍 찾아온다는 전북 진안군 마이산 일대. 노란 조끼를 입고 목장갑을 낀 스님들과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회원들이 연탄 배달부로 변신했습니다. 트럭에서 연탄을 옮겨 싣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정성이 한가득 묻어납니다. 전북 마이산 탑사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자비의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저희 마이산 탑사 나누리 봉사단에서는 현재 4년째 이렇게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연탄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나누리 봉사단은 직접 연탄을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펼칠 수 있는 배양운동 차원으로서도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탄 300장을 가득 실은 트럭이 향한 곳은 진안읍 올봉리의 한 허름한 농가. 이곳에 사는 80세의 홀몸 할아버지는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 생활을 시작했지만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딱한 사연을 잘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울퉁불퉁한 산길에서 연탄을 나르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연탄은 허름한 흙집 모퉁이에 차곡차곡 쌓이고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는 생각에 봉사자들의 표정에는 흐뭇함이 묻어납니다. 네, 해년 연탄 봉사를 오는데요.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올겨울 따뜻하게 나실 거라 생각하면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오히려 땀나고 즐거워요. 저도 진안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연탄 봉사에 항상 참여하는데요. 올 때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도 생각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마이산 탑사는 올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11가구에 연탄 3,300장을 전달했습니다. 탑사는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김장김치와 자비의 쌀 나눔, 어르신 생신잔치, 감룡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포교의 중심 사찰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모아 소개하는 브라질 한류 엑스포 2018이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브라질 한국문화원 주관의 행사에는 브라질 한류 팬과 한인 동포 등 8천여 명이 참여했고 아이돌 사인회 등 각종 한류 콘텐츠를 비롯해 우리나라 7개 사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산사 사진전 등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충남 홍성군의 에듀테인먼트 축제 2018 홍성 역사 인물 축제가 홍주 읍성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성산문을 비롯해 한용운, 최영, 김좌진,
한성준, 이응노 등 홍성이 배출한 6명의 역사 인물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이 다음 달 6일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인 한석봉 선생을 기리는 전국 휘호 대회를 엽니다. 올해로 19회째인 이번 대회는 일반부와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한글, 한문, 문인화, 캘리그라피 등 4개 부문에서 펼쳐집니다. 1인당 1개 부문에 참가할 수 있고 부문별 대상, 우수상, 특선, 입선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는데 최고 상금은 300만 원입니다. 울화는 답답하고 괴롭고 곤고하다는 의미로 좌절과 실망 등으로 욕구 불만이 생겨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 생기는 병을 뜻하죠. 바쁜 일상에 쫓기며 하루하루 경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울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성인들 못지않은 울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이 충북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교 문화를 체험하며 울화를 치유해주는 힐링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천년고찰 법주사를 품고 있는 속리산에서 펼쳐진 이번 캠프는 미래의 불자들에게 우리 불교가 진정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일깨워줬습니다. 네, 9월 17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